안녕하십니까. 방금 TV에서 나왔던 이병철입니다. 그때가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제가 그때 저 촬영을 작년 여름에 했는데, 이제 교육 과정을 계속 거치고 하다 보니까 강의 끝나고 목이 타니까 맥주 한 잔씩 하고 또 규모 키운다고 맥주 한 잔씩 하다 보니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아침에 강남에 삼성동에 비싼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제가 머리가 떠요.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가운데 이제 원형 탈모도 좀 생겼고 그래서 짧게 자르면은 이게 떠 보인다고 잘랐는데 자르고 나니까 완전 키스에서 초콜릿이 됐죠, 그죠? 뾰족하게 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5월 1일부터 5월 첫째 주부터 매주 이제 종편에 방송을 이게 상담 방송을 나가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게 살을 뺄 수 있을지. 인물이 받쳐줘야 이게 여러 개 화면발로 잘 맞는데 오늘 오신 분들 혹시 직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꽤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이혼 때문에 궁금해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거든요. 이혼이 정말 궁금하시고 이혼하고 싶으신 분 혹시 이혼하고 싶은 분은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그럼 결혼 생활 잘하고 계신 분? 잘하고 계시네. 한 분밖에 없으십니까?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 단 한 번도? 없으시구나. 그럼 관심은 있다고 보고요. 간단하게 시간이 오늘 많지 않으니까 이혼의 어떤 전반적인 특히 이혼이라는 거는 남녀 간의 문제니까 결혼을 그만두는 게 이혼이잖아요, 그죠?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터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해볼게요. 저는 뭐 알다시피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게 제 프로필에 좀 나오겠지만은 뭐 법학을 공부를 했다가 방향을 틀어서 심리학 쪽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여러분하고 일반적인 분들하고 좀 삶의 행태가 좀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자면 저는 이제 제 사투리 들으시면 알겠죠, 그죠? 경상남도 마산 출신이고요. 이제 다른 대학도 또 다니다가 이공계 다니다가 또 법대를 가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1차만 2차는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근무를 좀 하다가 이제 그 당시 벤처 바람이 불기 전에 이제 인터넷 벤처 기업을 만들었다가 3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가전 직종을 이제 전전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빚을 갖고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빚도 다 갚고 이제 아파트도 한 개 사고 그러다가 이혼을 했죠. 이혼하니까 남자는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쫄딱 망하죠, 그죠? 남자의 이혼은 경제적 위기와 같이 오거든요. 아니면 이혼하고 나서 경제적 위기를 받든지 경제적 위기 때문에 이혼하든지 항상 같이 와요. 떨어지진 않아요. 두 분을 쫄딱 망했어요. 할 수 없이 먹고 살라고 이혼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이제 은행 직원을 취직했다가 이제 컨설팅 회사, 투자사, 시행사 쭉 거쳐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할 게 뭔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좀 재밌는 일. 근데 제가 이혼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 특히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도 제가 키우다 보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편견적인 문제, 본인 스스로 아빠하고만 산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에 자기 신분을 감추려는 그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내가 힘이 되면은 특히 우리 딸이 이제 이제 고1이에요. 17살이니까 우리 딸이 시집갈 때까지는 이제 이혼한 집안의 자식이라고 시댁에서 잔소리 듣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17살이니까 한 13년 정도 남았죠. 30살 정도 보낼 거니까. 13년 안에 제가 바꿀 것 같아요. 제가 이 짓을 한 3, 4년 했는데 많이 바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디보시간 회사도 만들고 이혼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시민단체도 운영을 해요. 한부모 가정 근익단체인데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이라는 단체를 해서 아마 요번 주에 보면 SBS 뉴스나 몇 군데 놓을 거예요. 지금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마 기사가 뜨는데 이제 재혼을 하면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가 되지 않고 동거인으로 표시가 돼요. 이게 1년에 거의 한 3년 동안 800건 가까이 매년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도 아직까지 고치지를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법적으로 그렇게 자녀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행정안전부에서 전산 처리 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고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진정을 넣어서 고치라는 근거를 받았는데 국가권익위원회는
강제성이었거든, 결정이. 그것도 시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감사원에 재심 청구를 넣거든요. 저희도 한 500명 정도 사인을 받아서 넣어요. 300명 이상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받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요즘 한부모 가정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한 3, 4년 전에는 일반적으로 결손 가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손 가정. 굉장히 당사 입장에 듣기가 싫죠, 그죠? 그래서 그거 못하게 각 학교부터 시작해 다 하고, 또 가족 수업을 이제 학부모 수업을 아빠 수업, 엄마 수업을 분리시켰어요. 왜? 학부모 수업 엄마 아빠 다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애들이 자기가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산다는 게 또 표시가 나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방법, 가족 사진 못하게 하는 거, 몇 년 또 열심히 했더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앞으로 한 13년 후면은 완성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는 여러분 관심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은 빨리 좀 일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시간이 오늘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또 이제 간단하게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은 안 계시죠? 한 번도 결혼 안 하신 분? 한 번도 못 해보셨어요? 네. 올해 연세가? 32입니다. 아, 연식은 그 제 또래 같이 보이는데. 아, 아직 못 해보셨어요. 근데 이혼에 왜 관심이 있어요?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예전에 일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때부터 법학과를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다가 여자친구가 이런 직업이 생겼다고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뭐 이런 직업에 관심도 있어요? 네네. 일단 그럼 결혼했다 이혼부터 해야죠. 이혼이 꼭 해야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지 않아도 제가 할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세가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죠, 그죠? 객관식 문제가 있으면 사지선다가 있어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모범생들 같은 경우는 4개 중에 하나만 톡 집어서 정답을 맞추죠. 근데 저같이 그렇게 모범생 아니고 엉뚱한 사람들 같은 경우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했죠. 그럼 틀린 답만 고르죠, 그죠? 고르다가 2개가 남죠. 2개는 확실히 틀렸는데 항상 사지선다는 2개가 헷갈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 찍죠, 그죠? 그게 정답이 되면 맞는 거고 잘못 찍으면 틀리는 건데, 이혼도 그런 것 같아요. 이혼에 대해서 잘 알면 결혼 생활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혼하고 한 10년이 넘어서 11년 차고 이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속 상담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나는 결혼에 적합한 남자가 아니다. 그래서 수제 파악을 하고 아직 재혼을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비웃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에 관심이 있고 이 직업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는 사실은 결혼에 관심이 있고 가족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 이혼 때문에 가족의 어떤 소중함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혼해서 이혼하고 덕을 본 게 어떤 게 덕을 봤냐면은, 만약에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애들하고 특히 딸하고 그렇게 소통을 긴밀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돈만 벌어주는 존재, 그 정도 이제 남편으로서 역할만 하면 다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부모가 저 혼자밖에 없다 보니까, 물론 저를 보조해서 키워주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나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같이 자식이 커간다는 느낌, 자식과 같이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남자친구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내가 큰 걸 얻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이혼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단지 불편한 뿐이죠, 그죠? 이혼이 나쁜 건가요, 혹시? 근데 좋은 일은 아니죠. 여기 혹시 이혼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누군지 알지? 제가 대충 얼굴만 봐도 나오는데 눈빛만 봐도 나와요. 자신 있게 이혼했다고 대중들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나 이혼했어요. 한 분, 2분, 나 3분, 4분. 이제 아주 훌륭한 상담사가 되시겠네요. 자, 이혼한 거 자신 없는 분, 남이 물어보면 아직까지 나 이혼해서 대답 못하고 거짓말 숨기시는 분 없습니까? 나머지는 다 결혼생활 잘하고 계시네요.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선배님 부인 되셔갖고 질문을 편하게 할게요. 결혼생활 행복하세요, 형수님? 행복할 때도 있고. 예. 어떤 때 꼴 보기 싫죠? 예. 어떨 때 가장 꼴 보기 싫어요? 이제는 젊을 때랑 좀 다르고 좀 이해를 안 해줄 때. 아시겠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그렇죠. 친구를 좋아하고 많이 예. 적으로 돌아다니고 싶은 나이가 됐는데 남성들은
그렇죠. 여자들은 나가야 되는데 여자들은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남편도 거의 집에 없었던 사람인데 주말에 집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골프도 재미가 없고. 예. 그래서 등산을 저를 너무너무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길어진다. 어쨌든 등산을 제가 그래서 같이 취미로. 예. 그러니까 완전 거부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맞춰 살아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귀찮아 죽겠죠, 그죠?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젊을 때 놀아달라고 할 때 놀아주지 않고, 그죠? 남편분들 아직까지 이혼 안 하고 잘 사시는 분 저기 자 몇 년 차죠 결혼? 7년 차. 아직 뭐 크게 아직 뭐 지금은 어때 부인 연애할 때하고 지금하고? 만족감이 좀 떨어졌지만 어때 잠자리 만족감? 어떤 만족감요? 전반적으로 좀 만족감이 좀 기대감이나 만족감이 많이 떨어졌지만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극복하고 있죠. 극복이 중요하죠. 극복이 중요하죠. 근데 결혼 왜 하셨어요? 결혼 왜 하셨죠? 저는 결혼을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저도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네. 사고 쳤나? 마지막에 어떻게 좀 우리 맞아서 결혼했어요. 그런 거. 그럼 술이 원수는 아니고. 예. 그럼 술이 원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기 물론 갔다 오셨지만은 갔다 오신 지 몇 년 차죠? 4년 됐습니까? 결혼 생활은 몇 년 됐죠? 15년 됐어요. 15년. 결혼 처음에 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저는 좀 어릴 때 이제 좀 외롭게 자라가지고요. 네. 결혼 좀 일찍 하겠다고 네. 마음을 먹어가지고 네. 일찍 했습니다. 그 여자가 좋아서 한 거예요? 결혼하는데 필요해서 한 거예요? 그 타이밍이 맞았던 거죠. 그렇죠. 배고플 때 옆에 밥이 있은 거랑 똑같나?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땠는데요? 처음에 한 1년 차는 괜찮았죠? 괜찮습니다 정말. 그러다가 한 몇 년 차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남자 여자를 낳았던 게 우리는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부부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싸울 일이 별로 없다. 뭐 남자분들 기분 나쁘게 하지만 나쁘게 생각하지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 여자하고 남자는 같은 인간이지만은 종은 같은 인간종으로 분류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다른 생물이랑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같은 사물, 같은 단어를 인식하는 어떤 순서와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훨씬 더 복잡하죠, 그죠? 이제 부속품이 많이 들고 원가로 따지면 여자들이 남자의 한 1.5배 정도 제조 원가가 들 거예요. 이제 고급 부속품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장치도 들어가고 굉장히 민감한 어떤 배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좀 단순 무식하죠. 왜냐하면 회로가 작아서 그렇거든요. 논리 회로가 작으니까 다양한 감정의 표현이나 다양한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고 남자는 직진이잖아요. 직진. 여자는 그 직진이 아니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과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굴 믿고 가야 될지 이걸 동시에 한꺼번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여자분들 남편이 가장 꼴보기 싫을 때가 아까 존중이지만은 우리 어때요? 대화가 안 통한다는 말씀 자주 하시죠, 그죠? 대화가 안 통한다. 이 여성은 어떨 때 대화가 안 통합니까? 제 앞에 앉으신 분. 저는 대화가 잘 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잘 통하게 됐어요? 그냥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극복하는 게 아니라 보듬어 안으시네요.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남편분하고 대화 잘 통하세요?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안 통하는데요? 거의 일방통행적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극복하세요? 한 방 날리는 겁니까? 결혼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 25년 차.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요. 25년인데. 너무 집착을 해요. 다른 거에. 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기어 들어오잖아요, 이제는. 집착증만 없으면 저는 미인이시니까 저 같아도 불안하겠어요. 미인이시니까. 이 유형이 다양하죠, 그죠? 예, 남자의 외향성과 여자의 내향성, 갑자기 어떤 감정적인 교류, 호르몬도 다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인간, 다른 종의 생물이 만난 거예요. 만나서 사실은 협력하고 교류하는 게 결혼 생활인데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한 어떤 도덕률이나 이 학문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 본능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죠? 왜 종이라는 건 계속 보존돼야 되니까 수컷과 암컷은 반드시 만나야 이세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이미 그 코드가 박혀 있는 거예요. 특히 수컷한테 더 강하게 박혀 있죠. 그죠? 세상 모든 수컷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목적이 뭐죠? 그렇죠. 종족 보존이죠. 번식을 해야죠. 그죠? 번식을 해야 모든 게 자기 임무가 끝나는 거잖아요. 또 심한 동물도 사마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종족 번식 행위, 교미를 하면서 암컷한테 잡아먹히잖아요. 그죠? 그 행위 하나로 자기 어떤 씨를 남기고 DNA를 남기고 죽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자기들 뭐 절박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남자들이 죄송합니다. 왜 그랬지? 남자들이 여자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더라도 본능적으로 눈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본능적으로. 그걸 어떻게 바람을 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본능적으로 다른 이성, 특히 이쁜 여자들한테 눈이 많이 돌아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인류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대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골반이 크고 허리가 어느 정도 잘록하고 지금까지 날씬한 게 아니고 이제 가슴이 풍만한 이런 어떤 여성이 아이를 잘 낳죠. 그죠? 남자들은 당연히 자기 이세를 가장 우수하게 생산해 줄 이런 여자한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걸 저희들 인간이니까 자제를 하는 거죠. 그죠? 눈길도 안 돌아가면 그거는 사실은 남자로서 그분은 좀 기능이 좀 약한 게 되겠죠. 그죠? 단지 자제를 하고 버릇이 되니까 조심조심 하는 거죠. 여자분들은 어때요? 세상 모든 암컷들은 마찬가지죠. 우수한 유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들은 임신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평생을 생산할 수 있는 자녀 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컷들은 어때요? 뿌리면 되죠. 그죠? 몇천 명도 가능은 하죠. 그죠? 능력만 된다면. 그래서 평생을 많아야 10명, 뭐, 인간 같은 경우, 뭐, 동물 같은 건 좀 더 많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 수컷을 고를 때 조심조심해서 고르죠. 그죠? 왜냐면 우수한 유전자를 해야 이세를 낳을 확률이 높고, 남자들은 많이 뿌려야만 그 중에서 생존 확률이 있는 이세가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본능적으로 어때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바람기가 높겠죠. 남자의 바람기 원천은 여기거든요. 모든 갈등은 또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은 이런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이제 연애를 합니다. 그거 여자친구라고 그러셨죠? 몇 년 사귀었습니까? 3년 넘었어요. 아직도 설레나요, 이렇게? 네, 아직까지는 설레고. 아직까지는. 좀 간다.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한다는 거는 어떤 감정 같아요? 연애 초기에 기분이 어땠어요? 설레고 기다려지고. 잠도 안 오고. 그렇죠. 냄새만 맡아도 좋죠. 그죠? 향수 냄새 맡아도. 그죠? 어디 뭐 단전에 뜨거운 기운도 모이고. 네, 이렇게 되죠. 아직까지 단전에 모여요. 그죠? 자, 나중에 이제 몇 년 더 있어 보세요. 이거는 저희들 사실은 가슴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뇌로 사랑하는 거죠. 모든 게 뇌에서 판단하는 거죠. 감정도 뇌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뇌에서 어떤 특정 부위가 느끼느냐, 그게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게 사랑에 빠지면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도파민이 어떨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냐면은 우리가 마약을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기록봉을 한다든지 대마초를 한다든지 이럴 때 분비가 돼요. 흥분하는 호르몬이죠.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연애는 사랑에 빠지면 마약하는 거다. 뽕 맞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마약이 깨면 제정신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연애 중독증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에,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남자보다. 남자들은 사실은 섹스에 관심이 있어서 연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여자들은 이 감정적인 어떤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연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 끊임없이 어떤 도파민 성분을 취하기 위해서 마약 중독까지 중독이 되는 경우가 연애 중독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이 효과를 그리워하면서 사실 결혼하고 나면은 이 사랑은 조금 한 단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도파민 분비를 갈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도파민 분비는 남녀 간에서 분비되는 건 평균적으로 과학적으로 봐서 3년 정도예요. 3년. 이제 그 여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만나서 한 3년은
흥분이 돼요. 짜릿하죠. 근데 3년이 지나면은 점점 양이 줄어요. 빠른 사람은 1년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바람둥이들은 뭐 짧은 시간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죠? 보다 강한 자극을 줘야 되니까. 이제 끝나고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기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옥시토신. 그거는 여자분들 아기 낳을 때 자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게 남자도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설레는 감정은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있으면 편한 거예요. 그죠? 이제 그때 그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편한 관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남녀 관계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보통 한 3년 이내에 결혼을 하죠. 그죠? 3년이 넘기면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그리고 10년 넘어서 결혼한 사람들은 신혼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대체로. 이미 사랑을 하지 않는데 떠밀려서 결혼했다. 내 인생 돌려받고 싶고 어쩌면 좋으냐. 네. 결혼은 미쳐야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제정신에 결혼 못하죠? 제정신에 결혼 미쳐야 하는 거거든요. 눈에 무엇이 눈꺼풀에 씌어야 하는 건데 이게 마약이 떨어지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떠밀려서 하니까 바로 상대의 단점이 뭐예요? 이때는 어때요? 뽕을 맞았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그죠? 이제 어떨 때는 연애할 때는 그 남자친구 담배 피는 모습이 그렇게 멋졌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때요? 담배 끊어 날리고 담배 냄새 맡아서 미치겠다 날리고 뽀뽀도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남자친구 친구가 많아서 정말 화통이 좋다. 이거 다 연애 때 장점은 결혼할 때 다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생활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감정 자체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결혼을 하죠. 결혼이 사랑의 결정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사랑의 종착점이 결혼입니까? 아, 성공점이 꼴이 결혼이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의 피니시, 종착점이 결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의 종류가 바뀌겠죠. 자, 결혼은 사실은 인류가 만들어낸 합법적인 자녀 양육 제도예요. 그죠? 안정적이고. 옛날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 인류 역사상 도입된 지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인류사학이나 뭐 인류학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 없습니까? 그럼 인간이 문자를 쓰기 시작한 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문자를 쓰기 시작한 거. 그건 다들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예? 많이 오래돼요? 2000년은 좀 더 됐겠죠. 수메르 문자가 나왔으니까 한 4000년 좀 더 됐겠죠. 그죠? BC 한 2000년 전이었으니까 수메르 문자가 제일 처음 이 서양 문자가 나왔으니까. 근데 인간의 역사는 몇 년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하면은 조금만 더 쓰시지, 쓰는 김에.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배울 때 200만 년으로 배웠으니까 지금 한 30년 되니까 200만 30년 정도 되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최초의 인간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죠? 영장류에서 진화한. 그거 본다면 한 200만 년 정도. 그러면 200만 년을 치면은 우리가 문자를 온 게 4000년. 자, 문자는 4000년. 그러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거의 문자는 원시 갖다가 한 거의 200만 년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 제도는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사유재산이 생기고부터 농정제도죠. 그죠? 인간은 처음에는 한 200만 년 가까이 채집과 수렵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냥하고 나무 열매 따먹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어디입니까? 티그리스 강주에 있는 문명을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어떤 여자가 우연히 그 밀가루를 던졌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그걸 피어나는 거 보고 이제 농경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빠르면 한 5000년에서 6000년 정도 되겠죠. 그죠? 이제 그게 농경사회가 정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 사유재산이 생기면은 그 전까지는 다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낭교였죠. 엄마는 있는데 아빠는 없었어요. 대부분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엄마는 있는데 아빠는 없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은 여자들은 그 구성원들의 원시 공동체죠. 여자들은 자식을 양육해야 되니까 임신하고 양육하는 기간 동에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족 중에 누가 아버지인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그래야 모든 부족이 같은 자식이 되니까 같이 보호하고 양육해주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건 당연한 논리거든요. 근데 농경사회가 정착이 되면서 사유재산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죠. 남으면은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돈이 생기면은 뭐가 생기죠? 권력이 생기죠. 근데 이거는 힘이 센, 남녀를 따졌을 때 힘이 센, 옛날 다 모계사였잖아요, 그죠? 자식을 낳는 여자들이 모든 결정을 다 했었어요. 그 제사장도 하고, 신녀라고 그래가지고 부족에 많은 결정을 했는데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육체적인 힘이 강한 이제 남자들이 권한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럼 남자가 재산을 가졌어요. 자기는 죽을 건데 물려줄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 자식이 누군지 몰라, 물려줄 수 없죠. 그럼 내 자식한테 물려주시고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가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길어봤자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넘어가는 그 단계니까 한 5,000년에서 6,0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인간 역사로 따지면은 어때요? 몇백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몇백 분의 1, 한 400분의 1, 500분의 1. 이제 우리가 사는 인생에 우리가 만약에 100년을 산다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에 생긴 거는 우리가 다 죽고 갈 때쯤이라든지 죽기 한 두 달 전에 결혼 생활이 생긴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결혼 제도가 없다가, 근데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변의 진리로 이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인간 역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저 목적은 그런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소유욕을 충족하기 위한 거. 그때부터 남자들이 모든 걸 장악했죠. 권력도 장악하고 부도 장악하면서 그 당시는 능력 있는 남자들은 몇 명의 여자를 건드리는 상관이 없죠, 그죠? 자기 자식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결혼들이 계속되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부 일체제가 어느 순간 전 세계적으로 정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쯤부터 일부 일체제가 혹시 된 거 아세요? 역사에 관심 있는 분 없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일대일로 살았나요? 아니죠. 대한민국의 일부 일체제는 언제부터 정착이 됐죠? 대한민국의 일부 일체제는 조선시대까지 축척을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었죠,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해방 후에 현대 민법이 되면서 1950몇 년도부터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간통죄가 생겼어요. 일본에서 도입해가지고 간통죄가 요번에 없어진 간통죄가 생겼는데, 그때는 간통죄는 남자는 처벌 안 받았어요. 유부녀만 처벌받았어요. 사회 통념상 남자는 얼마든지 다른 여자 잘 수 있다는 게 통념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축척을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워낙 빨리 돌아가니까 우리가 한 5, 60년 만에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문화가 중세 기독교, 이제 유럽의 어떤 그 중세 시대는 기독교가 모든 걸 장악한 어떤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때 비로소 일부 일체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로소.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만큼 엄청난 어떤 진리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것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시대는 인간의 어떤 사회 환경에서 계속 바뀌니까. 아직까지도 뭐 이슬람 세계는 3명까지 전혀 문제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그리고 티베트 어디 올라가면은 이제 역으로 여자가 남편을 여러 명 데리고 살잖아요, 그죠? 각지의 문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혼에 관심 있고 이혼을 이해하고 만약에 이런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진 생각들, 우리가 받았던 어떤 교육들의 관습에 대한 생각을 깨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로 결혼이 생겼습니다. 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남자는 어떻게 되죠? 결혼을 하면? 남자는? 그렇죠.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은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아내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남편 사회생활 잘 할 수도 해주고 전통적인 가치는 그죠? 근데 요즘은 여성분들이 워낙 능력 있는 분이 많으니까 돈도 잘 벌고 그것까지 잘하면 근데 이런 우리 가치관은 우리가 만든 얼마 안 된 가치관이거든요. 이 가치관에 우리가 많이 얽매여 있어요. 이런 가치관과 다른 사람이 역으로 줬던 이게 매여서 갈등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해요.
연애의 그 마약에 취한 감정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결혼은 현실이죠. 법적인 관계고. 우리 여자분들 많이 느끼죠. 결혼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결혼하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져야죠. 남자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원래 여자친구가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결혼 일단 했잖아요.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평생 그렇게 노예같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거 허락당하고 보고하고 기념일 다 챙기고 선물하고 집게 바라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그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짧은 기간만 봉사하면 되니까 기간이 한정적 이때만 봉사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여자들은 어때요? 그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안정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식 하면 끝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아주 훌륭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연애 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남자들은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한번 돌면 달라지겠지만은 남자들은 목적이 결혼이에요. 남자한테 생각하는 결혼은 어떤 점인지 혹시. 자, 결혼이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남자 입장에서 솔직히 이야기해. 안정적인 잠자리? 그렇죠. 맞잖아요.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닌가? 맞는 말도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기능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첫 번째 결혼이 뭐죠? 왜 결혼하셨어요? 그냥 결혼 안 하면 죽는다고 자살소송해서 했나요? 그럼 왜 결혼하셨죠? 내적 심리적 안정감을 그렇죠. 정해줄 사람. 어쨌든 결혼을 하면 뭔가 모르는 충족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죠? 사랑도 받고 이제 보도가 내 기준이 생긴다는 그런 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야? 남자들은 결혼하면 어때요? 우리가 밥도 얻어먹을 것 같고 빨래도 안 해도 청소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하죠. 그죠? 편하게 살 거라 생각하죠. 밖에서 일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죠. 그죠?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거는 요즘은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편이 이뻐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혼하면은 남편이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나와 같이 가족들 같이 잘 놀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놀이공원 가서 웃는 거, 캠핑 가서 재미있게 노는 상상들, 남편은 출세도 하면서 승진도 잘하면서 집에서 가사도 도와주고 주말에 청소도 해주고 이런 데 행복한 삶을 꿈꿔요. 남자들은 어때요? 그죠? 주말이면 집에서 푹 쉬고 싶죠. 그죠? 이런 동상이몽에서 이제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에 대한 어떤 인식부터가 달랐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혼한 두 주체의 남녀, 아내와 남편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같은 말을 같이 인식을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 아내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들이 살펴보면 그럴 거예요. 여자들은 제일 첫 번째 말을 하는데 말문이 막히게 만들죠. 남편은. 그리고 남편은 내가 여보 오늘 우리 이야기 좀 해 하면 이야기해. 신문 보든지 TV 보고 있죠. 그죠? 요즘 핸드폰 보나?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죠. 그죠? 남편은 또 어떻게 해요? 이놈의 옆에 내가 또 무슨 잔소리 하지? 이제 끔찍하게 어떻게 하든 듣는 척하고 빨리. 그러니까 뭐 잔소리 하면은 그래 내가 다 잘못해서 빨리 끝내. 이렇게 되죠. 그죠? 여자들은 화가 나죠. 당신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죠? 조목조목 또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죠. 그죠? 근데 이런 또 싸움과 갈등들이 제 생각에는 서로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서로한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과도한 기대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면은 상대방이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다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남자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연애할 때 그렇게 맞다 결혼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자가 맡아야 될 게 많죠. 그죠? 나의 아내도 되지만은 우리 집안의 며느리도 되죠. 그죠? 그리고 조금 있어 애가 놓으면 엄마도 되죠. 그죠?
역할이 많아지죠. 단순히 나의 애인이었다가. 그러면은 연애할 땐 연애할 때고 지금 당장 네 도리를 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를 다 해야지 이야기해줘.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요구하려면은 당연히 자기도 새로 생긴 사이의 도리가 있잖아요. 얼마 안 됐지만은 또 도리를 같이 해야 동등하게 해줘야 같이 요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원래 대한민국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요즘 그런 용감한 시어머니는 거의 안 계시지만은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딸 가진 부모들이 요즘은 굉장히 좀 강경하세요. 딸이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하더라도 친정에 가면은 쫓아 보내잖아요. 그죠? 죽어도 시집에서 죽으라고. 근데 요즘은 오면은 우리 장모님이 나서서 이혼을 시켜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60, 40% 정도는 부모님들이 먼저 오시든지 같이 와요. 나이가 많고 작음을 떠나서. 이제 60대 넘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혼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조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혼에. 이제 그게 어떤 자식, 아들, 딸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거든요. 대한민국도 제가 급격하게 이혼율이 어쨌든 1, 2를 계속 다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실제적인 이혼율은 한 4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에 11만 5천 건이 쌍이 이혼을 했고, 혼인신고 건수가 32만 건 정도 되니까 한 30만 5, 6% 정도 되는데, 실제 혼인신고 하지 않은 신혼부부나 재혼부부들은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걸 따지면은 거의 40%에 신고 대비 육박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급격한 어떤 우리 가치관의 변화. 특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여권 신장이 빨리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결혼이라는 어떤 법적인 개념을 들어가면 가족의 개념에 들어가는 사고 체계는 보수적인 체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실제 현상에서 통용되는 거, 젊은 사람이나 저희들 통용되는 거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남차별적인 생각이 거의 없어졌다고요. 바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서 제 딸이 만약 시집가서 조금만 이상한 대우 받으면 그냥 그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욕을 하면서도 자기 입장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사이놈에 뭐 잘한 게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 지가 돈을 잘 벌었냐 뭘 해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자기 아들도 똑같이 대우받는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며느리한테 또 반대로 행동하시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등들이 부부 예를 들자면은 82쌍의 부부를 갖다가 이혼 과정을 추적해본 데이터가 있어요. 총 7가지 가정으로 넘어가거든요. 첫 번째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갈등은 시기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갈등이 심한 갈등이라는 게 한 5년 전후가 좀 많이 일어나요. 이제 둘째를 낳고 이제 생활이 여러 가지로 이제 패턴이 정의가 되면서 자 그때부터 이제 남자들이 이런 생각 들죠. 저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부 갈등에서 혼자서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왜 이런지 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진화 심리학이나 이런 본능적인 뇌과학이나 본능적인 문제에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좀 거부감 일으킬 정도로 본능적으로 제가 문제를 짚어요. 첫 번째, 자, 왜 한 4, 5년 정도에 남자들이 여자들로 이렇게 좀 많이 일어나냐? 그때가 30대 초중반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한 목적이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퇴근하면은 와이프 화사한 홈드레스라든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침실에 들어가면은 그죠? 그런 불링불링한 어떤 뭐 슬림이라든지 이러면서 뜨거운 밤을 보내고 아침에 와이프의 어떤 폼과 키스를 받으면서 출근할 것이라는 이런 착각들을 하거든요. 그죠? 현실은 그렇게 안 되죠. 그죠? 특히 이제 신혼 한 1, 2년 차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죠. 첫애가 생기죠. 그러면 첫애가 생기면은 사실 실제적인 부부관계는 거의 못하죠. 그죠? 실제적인. 물론 이제 임신 과정부터 시작 출산까지 거의 길게는 2년, 짧게는 한 1년 몇 개월 동안 못해요. 그때가 남자들이 한참 왕성할 때거든요. 못해요. 그럼 욕구분할 쌓이지만 단 아빠가 된다는 기쁨에 그 어떤 욕구가 또 순화가 돼요. 대체적으로. 아빠도 이제 같이 어떤 생리적으로 호르몬이 변화가 되니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애 키우고
어느 정도 이제 애가 한 돌 지나고 나서 이제 대부분 2살 3살 정도 차이 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돌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부부관계를 시작해요. 좀 예전하고 느낌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러다 둘째가 생겼어요. 잠시 짧은 기간, 그러다가 또 둘째가 생기면 또 그렇죠. 그죠? 그럼 실제적인 부부관계가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4년 이상의 부부관계 얻기 시작해요. 근데 남자라는 동물은 아주 희한한 동물들이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남자한테 이게 접근하면 최소한 60, 70%는 다 먹혀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남자가 보는 여자는 딱 2종류밖에 없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전제가. 첫 번째가 섹스를 할 수 있는 여자, 섹스를 하면 안 되는 여자. 딱 2가지 종류예요. 섹스를 할 수 없는 여자는 뭐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 아니면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섹스를 할 수 없는 여자, 그죠?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할 수 있는 그 외에 다. 할 수 없는 설정 그 외에 다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굉장히 끊임없이 그 한참 욕구가 이럴 때니까 30대까지는 그 욕구 중에 자제를 하기 위해서 생각에 이제 감정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어느 순간 와이프가 이제 그런 상태니까 섹스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나 신체적인 반응이 나면서 어느 순간 와이프가 가족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가족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와이프 보면서 성적 흥분이 되지 않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고. 단 그때 그나마 다행인 게 남자들이 사회생활 때 가장 바쁠 때거든요. 30대 중후반이 남자 인생에서 가장 바쁠 때거든요. 가장 지치고 가장 바쁠 때예요. 그나마 그 욕구 일과 어떤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는데 이미 부부관계는 서서서 손상이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그래서 보통 한 5년 전에 첫 번째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남편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물론 애기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지. 근데 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관심 없잖아. 애들만 오로지 관심 두지. 역으로 남편들이 질투도 많이 하죠, 그죠? 애기한테 뺏긴 부인의 사랑을 찾아오기 위해서 질투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단계들이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회복을 못 시켜주면은 이 갈등의 골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심각하게. 아니면 간단하게. 결혼 괜히 했어. 실수였어. 이야기하죠. 듣는 사람은 치명타죠. 그런데 이런 말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이죠. 내가 번 돈 어디다 쓰냐고 이야기하죠, 그죠? 돈이나 좀 많이 벌어졌으면 이해를 해. 뒷꼬리만 벌어줘가지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갖고 벌어줘갖고 네 돈 모아는 건 내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지 한 달에 카드 쓰고 뭐냐 술 먹고 이래갖고 한 100만 원 이상 쓰고 월급도 한 200몇십만 밖에 안 되는 게 아파트 관리비 내고 뭐하고 돈 남는 것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 써서 살림하는데 그런 짓 해서 돌아버리죠,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한번 여기 놓으지만 한마디 해보세요. 뒷꼬리만 벌어오는 주제에 이야기 튀어놓죠, 그죠? 그럼 바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부모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돈이 아까워. 아깝죠, 당연히.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 아빠 아니잖아요. 남이잖아요. 당연히 아깝죠. 자기 엄마 아빠 드리고 싶죠. 그리고 시댁에 20만 원 보내면 친정에도 20만 원 보내야죠. 그죠? 이런 이야기 가면은 여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남자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거든요. 내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요. 특히 가족 문제, 양쪽으로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가족 문제를 터치하는 거거든요. 가족을 건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어떤 죽음의 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대 치어 박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 삼죠, 그죠? 때려놨고 미안하고 했잖아. 이렇게.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게 아니고 미안하고 했잖아. 이거죠, 그죠? 이야기 좀 해라. 이거 못 살겠어. 왜 첫 번째 폭력이 가장 중요하죠, 폭행이, 그죠? 폭행을 방치하는 순간 계속 폭행이 버릇이 돼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첫 번째 폭행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상습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왜? 이 여자가 폭행으로 제압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대응을 잘했는데 그때 대응을 하면 이런 반응이 또 나오죠. 그러면 이제 몸도 밀치고 또 비아냥거리고 욕도 하고 거짓말 하죠, 그죠? 그래서 와이프하고 만날 싸우니까 재미가 없죠. 술 먹고 늦게 들어오죠, 그죠? 노래 연습장 가가지고 노래방 가 도우미 불러서 브루스 치고 친구들하고 그때부터는 없는 회사 회식이 일주일에 한 2-3번씩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동창회 모임이 한 달에 2번 되고 원래 남자도 동창회 모임은 그렇게 자주 안 하거든요. 보통 2달에 한 번 동기 모임 2달. 저도
자주 나가는데 총동문회는 뭐 3개월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대학 동기들은 오히려 자주 모이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적정성 같아요. 사회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근데 매주 이제 모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종 모임들이. 그리고 상가집도 너무 자주 가고,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다시 돌아가신 분이 생기고 이렇게 되죠, 그죠? 여러 명 죽이죠, 그때부터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가 일방에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다른 일방은 상처를 받죠. 결혼은 동등한 거거든요. 실제 동등하지 않더라도 동등하다고 서로가 인식을 해요. 상대방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능력이 있고 고매한 인품이든 자기는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이제 이미 상대가 상처를 많이 줬죠. 자존감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존감 하는데 이것만 지금 큰 건 없습니다. 이 자존감을 손상하면은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고 그 사람과 있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심할 경우는 우울증으로 바로 가져오죠. 우울증 가면 어떻게 돼요? 치료 안 하면 자살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위에 애들하고 같이, 주부들이 가끔 애들하고 같이 자살하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된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아주 무서운 병인데 방치하면 그렇게 돼요. 여기서 노는 일반적인 멘트들 있죠. 됐어, 그만 이야기해. 심각하게 아내가 이제 고기 반찬 해갖고 소주 한 병 넣고 야기 좀 해. 아니 포장마트 야기 좀 해 하면 귀찮죠, 그죠? 됐어, 그만해. 해봤자 이야기 또 나올 거니까. 내가 한번 사과했는데 그건 내 실수에서 사과했는데 또 나올 거니까 귀찮죠. 와이프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여자들도 그런 자가 많아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이 역으로 여성 소리 여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당신 만나고 나서 일이 제대로 안 됐어. 재수 없어. 특히 시어머니들이 자주 이런 이야기 옛날에 많이 했어요.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있게 꼬이고 우리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 시어머니들이 아직도 이런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들이 있어요. 부적도 붙이라고 그러고 이제 종교 때문에 그렇다고 종교도 바꾸라고 압박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대응하죠. 쥐꼬리만치 부러운 주제에. 남자들 이 말이 들으면 죽죠. 남자의 가장 큰 자존심 중에 하나인데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자주 쓰죠, 그죠? 근데 이게 갈등이 생기고 자존감이 손상했는데 이때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투입될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투입되면 웬만한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대부분 부분들은 다 지나서 여기서 오죠. 여기서 오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이 정도 됐으면은 분명히 이제 부부관계 위기가 왔다고 서로 느끼기 시작해요. 예전 같지 않다. 근데 그래도 그냥 대부분 무시하고 가죠, 그죠? 이러다가 말겠지라든지 아니면 사랑이 식었다든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바뀌었다든지. 남자들은 또 그렇죠. 와이프한테 아들 낳더만 간이 커져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 갖가지 이야기들 다 놓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나 피곤해. 너만 힘들다. 나도 힘들어. 아프다는 이야기 그만해. 지겨워. 이야기도 자주 할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좀 부인들이 집안 일 많이 하고 뭐 허리 아프다, 뭐 아프다 하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힘들다. 남편이 회사 일 힘들다 그러면 부인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죠? 내가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로 애 키우고 뭐하고 이런다고 정말 힘들었는데 너만 힘드냐 이야기 계속 나오죠. 이런 관심이 없으니까 당신 바람났다. 이제 바람났다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대화는 단절되기 시작하고 부부간에 안 되니까 어때요? 자식한테 올인하기 시작하죠. 이제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자식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식의 모든 학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 수집까지 자식의 어떤 스카이대 입학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어떤 행복을 보고 이제 뛰어가시기 시작하죠. 왜? 마음을 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이 받는 자식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왜? 자기 남자 놔두고 자기한테 괴롭혀요, 그죠? 자기 남자 놔두고 자기 남자를 괴롭히지 왜 남의 남자를 괴롭히냐고, 그죠? 특히 아들이면 더 심하죠. 딸한테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 이런 단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싫으니까 스킨십이 없어지죠. 자연스러워. 싫은 사람한테 뭐 스킨십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도 남자는 동물이잖아요, 그죠? 여자하고 달라요. 여자는 몇 년 부부관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남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물이 차는 거거든요. 탱크에 물이 차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배출을 해야 돼요. 이게 뭐 부부 관계든 아니면 야동을 보고 자기를 하든 그마저 안 되면은
자다가 꿈을 꿔서 몽중을라도 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미워도 한번 건드려 봐요. 미워도 그죠? 부부 싸움하고도 미워도 건드려 보죠, 그죠? 근데 당연히 뭐 발끈하죠. 건드리지 마. 애들한테 간다. 몸이 아파서 안 되겠다.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순간 남자는 이제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남자가 모든 걸 잘못해도 여기서 남자들이 결정적인 상처를 다 받아요. 여기서. 이런 행동들은 남자들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주거든. 치명적인 자존감의 상처를 준다.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자가 섹스를 거부하면은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바람났다고 의심부터 해요. 몸이 아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분이 나빠서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 남자들은. 그리고 이혼 상담할 때 남자들이 딱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 2개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이제 아침밥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다. 이제 밤 이야기, 잠자리 이야기 가장 중요한 거. 남자들이 이혼하러 오는 케이스는 2가지밖에 없거든요. 부인이 바람났든지 집안을 거들먹었든지. 여자들은 수십만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죠? 모든 상황마다 이혼 사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아내와 남편 역할을 중단하기 시작하죠. 그죠? 이제 서로 식사 문제나 이런 거 신경도 쓰지 않고 이제 월급도 마찬가지 정해진 것만 이렇게 한다든지 돌아는 아예 신경 안 써요. 이제 명절 때 집에도 가지 않고 그죠? 이제 점점 쉬워져. 알아서 다 해. 신경 꺼. 죽지 왜 들어와. 이런 말 자주 쓰는 아내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고 이제 집안 행사 안 가죠? 가출과 기가. 남편도 아내들도 그래 가출 많이 하니까. 그 가출이란 거는 친정에 가서 안 오는 것도 가출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되면은 이제 이 막판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자, 이게 쭉. 이때부터가 이제 가장 민감한 시기죠. 그죠?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작게 주고 이혼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뜯어내고 이혼을 할까? 애들은 어떻게 하지? 그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치밀하게 또 준비하신 분들 계세요. 10년 계획으로 준비하시는 게 계시고,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니까 직업을 구한 다음에 경제적인 걸 확보한 다음에 이혼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있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는 원석, 적과의 동심인데 그 적과의 동심을 들치기 위해서 더 심한, 이게 헐침도 힘든 거죠. 그죠? 상대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화를 표현 안 하는 거죠. 이게 남자들은 이렇게 되면은 여자 아내가 좀 화가 가라앉았다고 생각을 해요. 상호 공개에서 이까지 하다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증거가 부족하니까 이제 증거를 쌓아가는 과정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지금 정신 차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텐데 뭐 사실은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혼 관련 법률이나 가정폭력 관련 법률 때문에 여자들이 이혼하려고 그러면 아주 쉽게 이혼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이혼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냥 뭐 112 전화 한번 신고만 몇 번 하면 돼요. 폭력을 했든 안 했든. 연기를 뛰어나서 액션만 좀 하면 되거든요. 그게 다 그 증거 자료가 다 되니까. 남자들은 생각보다 이혼 사유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자들은 준비를 하면 다 되기 때문에 이미 또 차곡차곡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시기만. 이 정도에서 이미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미 이혼은 결심한 거예요. 확정적으로. 그럼 이제 단절이 되죠. 그죠? 자녀 입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네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되기 시작하죠. 그죠? 각방 쓰면서. 각방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각방을 쓰기 시작하죠. 그죠? 여기도 싸우지 않더라도 각방 쓰신 분들 들어 계시잖아요. 그죠? 잠자리 필요한 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능하면 부부는 조금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 잠자리가 부부 관계 아니더라도 친밀도는 결국 어떤 피부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친밀도는. 그런 게 친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계 왔어요. 저 실제적으로 별거가 들어가죠. 각방도 별거니까. 아니면 나가 살든지. 이런 7단계에 쭉 노는 거예요.